네, 반갑습니다. 4월 15일 금요일 장중시장입니다. 자, 시장은 많이 하락했다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회복세가 오후까지도 계속될 수 있을 것인지, 자, 그 부분은 아직은 불투명합니다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저점 다지기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판단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2700포인트 정도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네, 시장은 아직 괜찮다 볼 수 있겠는데, 자, 이게 더 좋아지려면 일단 수급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급이 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지금 대형주 쪽에 수급이 영 좋지 않습니다. 뭐 오늘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대형주 쪽에 좀 차가운 바람이 많이 불고 있다는 것이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주 쪽의 움직임들이 조금 더 강해지는 그런 흐름도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만 대형주들의 낙폭은 그다지 위협적이지 않은 모습이 있죠. 그래서 원래 변동폭이 작기 때문에 이건 좀 버틸 수 있다 치는데,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좋은 종목들 잘 갖고 있으면 오히려 오늘 같은 날 주가 상승률은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좌 상황은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조금만 더 좋아진다라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되는 모습이고요. 개별주 쪽에 지금 변동성이 집중되어 있다. 물론 거꾸로 타면 문제겠지만 제대로만 잘 타게 되면 수익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종합지수까지수 상황 먼저 볼게요. 종합지수 보시면은요, 2699포인트. 오늘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2685포인트까지 떨어졌었어요. 1% 넘게 하락했었는데,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저점 지지대가 조금 애매하죠. 지금 10시 시점으로 해가지고 2694포인트 정도 나왔는데, 여기가 저점을 잡긴 좀 애매하고요. 지금 위치 2698, 2699, 요 정도 포인트가 저점이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700포인트를 일단 오늘은 지켜주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 판단이 좀 들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반등을 오후에 조금 해준다라면 좋은 모습이 좀 나올 수 있겠다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흐름을 좀 탄다라고 좀 봐야 되는 상황이라면, 지금은 2700포인트 정도 수에서 지지를 좀 만들어주고 아침에 좀 눌렸잖아요. 눌린 상태에서 반등이 나가고 있는 모습이라서 오후에는 조금 더 끌려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수급이 조금만 도와준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뭐 지금 양 시장이 모두 이 시총 상위 대형주 쪽에만 변동성이 조금 줄어들어 있지만 안 좋은 변동성이고요. 중소형주들은 변동성이 좋은 변동성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양분화되어 있죠. 그래서 지수는 좀 내려가고 있지만 계좌 상황은 좀 좋아지는 모습들. 왜냐하면 우리가 뭐 대형주와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시총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끼친 영향은 다르겠습니다만, 포트에 집어넣을 때는 대형주도 1만큼, 그 다음에 중소형주 1만큼 해서 동일한 비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형주는 변동성이 좀 작고 중소형주는 변동성이 크니까 중소형주가 올라갈 때 계좌는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대비해 봤을 때 이제 계좌 상승률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 쪽에만 너무 집중이 되어 있다거나 그쪽에 비중이 많다라면 시장이 조금 안 좋으니까 계좌가 또 안 좋아지겠죠. 근데 중소형주도 적절히 좀 섞어서 진행하신다라면 대형주가 좀 내린다 하더라도 계좌 는 무난히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수급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 수급이 제일 문제인데요. 지금 방향성을 또 꺾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대형주가 또 밀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이 나오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주식을 던져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대형주 쪽에 꽂혀 있는 상태, 그럼 이 대형주들을 많이 매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고 있거든요. 대형주가 나중에 올라갈 거라고 믿더라도요, 지금 하락하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반등이 나올 때, 그럴 때 접근하시는 것이 최고로 좋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매수하게 되면 비중이 점점 커지게 되고, 평단가는 낮아질 수 있겠습니다만 비중이 커진 상태에서 주가가 또 내려가기 때문에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의가 반드시 필요하겠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쪽 주의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어떤 수급 동향인 것 같고요. 이 수급이 개선이 되게 되면 이 개별주, 중소형주들의 움직임이 조금 줄어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가 상승은 대형주 쪽으로 좀 집중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중소형주 위주의 대응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도 오후까지 계속 이렇게 된다라면 아마 플러스 전환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주말이기 때문에 오후에 어떻게 변화될지는 아직은 모르죠. 그래서 상황을 좀 더 보고 대응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자, 매매 동향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총 상위 종목군 한번 봐야 되겠죠. 오늘은 다 10% 등등합니다. 물론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엄청난 거죠. 1, 2%, 1, 2%가 뭔데요? 괜찮지 않아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대형주에서 1, 2%는 상당히 큰 폭입니다. 그래서 이놈들이 이제 지금 시장을 끌고 내려가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셀트리온까지 같이 붙어서 주가 하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총 그 두 번째 포인트 보시더라도 뭐 대부분 많이 내리진 않았습니다만 그냥 은근하게 압박을 하고 있고 은근하게 눌리고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기 때문에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은 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주적 움직임들만 지금 현재 괜찮다. 자, 그러면 코스닥2도 넘어가시면 별로겠죠? 네, 지금 게임주라든지 그 다음에 인터넷 그 2차전지 관련한 그런 종목군들, 그 다음에 바이오 당연히 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어디 기댈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기대 볼 만한 데 없고, 대신에 이제 엔터 관련 종목군들은 조금 반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네, 엔터주들은 일단 위드 코로나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그랬죠. JYP 같은 경우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뭐 대부분 다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넥슨 게임주도 엄청나게 빠지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네, 일단 시총 상위에서 그동안 좀 분위기를 잡았었던 그런 종목군을 계속 조심하셔야 되고, 시젠이 지금 42,000원까지 떨어졌는데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3만원대 진입도 가능하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주의를 좀 하셔야 되는 거. 이제는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왔네요. 첫 번째 페이지에 있지도 않아요.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갔으니까 이 부분들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거리두기를 이제 해제한다는 소식이 나오기 때문에 진단키트주들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오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은요, 지금 동신건설 같은 경우가 있죠. 재건축 관련한 부분에서 완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주목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KG 스틸이 또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쌍용차 관련한 부분에서 이게 올라오게 되면 이제 KG 그룹 쪽에서 또 쌍용차 인수 관련한 어떤 이슈들이 나왔을 것이다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관련 종목군들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쌍용차 관련해서는 뭐 쌍방울도 지금 그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막 별의별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아무튼 뭐 쌍용차 인수를 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도 열불을 내니까 한번 하고 싶은 대로 해. 대신에 주가만 올려놔. 이런 식으로 조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KG그룹 같은 경우는 일단 자금력이 단단하기 때문에 쌍방울이 비비기는 조금 네 다르겠죠. 쌍방울하고 급이 좀 다르다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종목군들은 일단 네 KG그룹주가 일단 뭐 쌍용차를 인수하는 것이 호재성 재료로 기업에게 받아들여진다라면 이 KG그룹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도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재건축 관련한 부분에서는 이제 뭐 시멘트 관련주들도 괜찮죠. 지금 시멘트 쪽에서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거든요. 아세아 시멘트 그리고 한일 시멘트 뭐 이런 종목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재건축 가면 이제 리모델링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뭐 페인트라든지 이런 쪽도 조금씩 분위기가 좀 잡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튼 지금 정책주들이 또 다시 움직일 수 있는 모습인데, 얘네들은 이제 선순환해야 되는, 이렇게 순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돌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재건축 건설주 얼마 전에 별로였는데 아니죠. 지금은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그때 올라갔었던 주식이었어. 그때 그 재료가 있었어. 너 이제 다시 또 올라가자. 그 다음에 많이 올라간 거 너 좀 들어가. 이런 식으로 계속 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체적으로 이제 건설, 네. 건설도 전부 다는 아니겠고요. 뭐 일성건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동신건설, 이렇게 중소형 건설주들, 이제 재건축과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엔터 관련주들 움직임이 좀 있었고요. 뭐 그 다음에 KG그룹주 지금 살짝씩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자질구레하게 올라가는 것도 많이 있어요. 뭐 오늘 밑에서부터 그냥 막 치고 올라가는 것들, 그런 것들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적당히 일단은 살펴보시면 되겠고, 오늘은 근데 급등을 많이 한 종목들은 별로 없습니다. 일단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시장 분위기가 시장 분위기인지라 크게 상승하는 종목은 아직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들은 어떤 일을 벌였을까요? LG이노텍 매수가 있네요. 네, 지금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계속 연결되고 있는데, 뭐 좀 지켜볼만 하겠죠.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 이, 지금 보면은,
누리호 발사가 이제 6월 달에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이제 방위산업 이쪽으로 연결해서 계속 되는 것 같은데 한국항공우주 순매수가 들어와 있고요. 대한항공 흐름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 움직임이 잘 나오고 있죠. 이거는 뭐 거리두기 해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 포스코홀딩스 실적이 무지하게 좋았는데도 주가가 오르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이런 것들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실적이 아주 막 사상 최대 실적, 포스코도 사상 최대 실적 나왔는데 주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뭐 일단 팩트는 좋은데 뭔가 안 좋은 이야기를 뿜어내면서 주가를 떨어뜨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 이것이 개인들을 쫓아내기 위함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뭐 삼성전자 순매도 나오고 있고, 근데 규모가 조금 달라졌어요. 오전이라서 아직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규모가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본다면 그래도 뭐가 좀 달라진 것 같다라는 느낌은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S-오일 계속 가고 있네요. 네, 에너지 관련한 종목, 정제마진, 유가가 상승함에 따른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조선주들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시면은 이제 시황에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이지만 이제 장기적인, 중기적인, 중장기적인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지금 당장 변동이 좀 있더라도 그냥 놔두셔도 괜찮은 그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그런 정도. 그 다음에 금융주, KB금융 이런 것들 매수가 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뭐 시장 상황을 놓고 보면은요, 일부 대형주들이 지금 시장을 누르는 형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좀 답답함이 있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나쁜 거 없습니다. 지금 뭐 빠져봤자 뭐 1%대 2%대일 테고요, 올라가게 되면 뭐 3, 4%대씩 올라가는 것도 생길 텐데 지금 개별주들의 변동성이 그렇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주게 된다면은, 아마도 계좌 상황은 확실히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좀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뭐, 기본적으로, 네, 여러분들이 뭐, 계좌를 조금씩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되니까요. 만약에 내 계좌가 오르지 않고 대형주 때문에 계속 속썩인다 그러면 대형주를 조금 쪼개가지고요, 비중을 좀 덜어내서, 중소형주 쪽으로 좀 넘어가시는 전략들 좀 세워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런 전략들 세우셔도 되고요. 대형주가 그러다가 올라가면 어떡하죠? 라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지만 대형주가 올라가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시 조금 재조정하는 거 참고를 좀 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뭐 이 대형주도 비중이 얼마 없는데 싹 다 팔아버리고 난 넘어가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많이 올라가는 개별주 쪽으로 이제 추격 매수하는 것은 정말 반대고요. 그냥 대형주도 지키는 관점이지만 비중이 많아지면 안 되니까 많은 비중이 있는 것들만 조금 덜어내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쪽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형주 쪽은 계속해서 매수하는 거 일단 하지 마세요. 돌아설 때가 되면 매수를 하고 싶어질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매수하시면 되는 거니까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형주들은 방향을 한번 틀게 되면 상당히 오랫동안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많이 움직이는 쪽, 또 수익이 조금 더 발생할 수 있는 쪽으로 집중을 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자, 오후에는 조금 더 좋아지기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수급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수급이 계속 이렇게 하향으로 방향을 잡게 되면 오늘도 지수는 좀 내려서 시작하겠죠? 내려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반등의 가능성 좀 열었지만 수급이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일단 오후 늦지막히까지 좀 최대한 네, 시장을 관망하신 다음에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만약에 오후에 주가가 뭐 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시장은 굉장히 좋아질 테고요. 여러분들 계좌도 더 많이 올라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마감 시황 때 다른 이야기들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